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업만큼이나 연애에도 아주 관심이 많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연애가 좀 더 자유스러워진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요즘에 대부분 남녀구학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학생들끼리 연애를 하다가 학폭으로 번지고 학교에서는 성유형의 사안이라고 해서 형사 고소되는 경우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연애의 끝은 학폭이다. 오늘은 바로 이 미성년자 연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학폭이나 형사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연애할 거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신체 촬영에 대한 요구, 전송 모두 다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체 사진과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촬영은 촬영 자체뿐만이 아니고요. 촬영을 요구해서도 전송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다소 흐려질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성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남기겠다 또는 나만 보겠다 라고 하면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강제로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영상을 찍는 것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해서 촬영해서 보여줬다 하더라도 진짜 진정한 동의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죄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너무 좋아서 이런 영상 하나만 찍어서 보내줘 라고 요구해서 그 영상을 받았다면 이것이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신매체용 음란죄와 협박죄입니다. 연인관계라고 해도 요즘 말로 선 넘는 말 하면 안 되겠죠. 통신매체용 음란죄라는 것은 통신매체, 쉽게 말하면 이 휴대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휴대폰 메시지로 야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건데요. 다만 이 통신매체용 음란죄는 서로가 서로한테 야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굉장히 서로가 좋아했다라는 표현들이 메시지 남아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싫어해요. 좀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계속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냈다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용 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성적 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성적 영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너 이런 행동 또 하면 나 이거 유포할 거야? 친구한테 보낼 거야? 이런 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박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협박적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 형량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관계인데요. 어렵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성관계. 사실 원칙적으로는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법적으로는 막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셨나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멀리 가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였다 하더라도요. 13세 미만의 경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무슨 말이냐면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강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강간으로 의지하겠다, 강간으로 그냥 보겠다라는 것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하고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서로 아무리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라고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의 오빠와 12세의 미성년자가 서로 성관계를 했다면 이 15세의 오빠는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13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에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3세에서 16세 구간이 신설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13세에서 16세인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미성년자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성관계가 동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의 의미가 이럴 수 있어요. 계속 막 부탁을 하거나 계속 막 조르거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막 때리고 이래서만의 강간이 아니고요. 원치 않는데 계속 요구해서 하는 것 자체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 다행인데, 많은 학생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성관계를 동의하에 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자녀도 부모님한테 내가 사실 저 오빠와 성관계 정말 좋아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어, 싫은데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은 이건 강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라는 쪽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귀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증거,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연애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사귈 때 나누었던 메시지 증거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절대 이런 증거들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성년자 연애, 이러한 너무 사랑스러운 일들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들 간의 연애에서는 사랑과 법의 경계,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위험에 빠뜨릴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저희 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